반갑습니다. 강승입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23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윤리와 세계윤리 중에서 우리가 현대윤리 실용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생명 존중사상, 세계윤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두 강의 잘 연계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 준비하셔야 되는지 언급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능 완성 교재 테마 12 지난 시간과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용주의, 생명 존중 사상, 세계 윤리 파트가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텐데요. 오늘 강의에서의 특징은요. 이번 파트의 문제 중에서 의무론과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하는 서양 윤리를 두 흐름으로 나누는 그 방법 있죠? 그것이 문제 적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능 특강 교재에서 좀 복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 다녀오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서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23강에서의 핵심 개념 한번 잡아보죠.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용주의, 생명 존중 사상, 네, 그리고 세계윤리입니다. 자, 수능 완성 23강의 핵심 개념 잡기.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 두 파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세계윤리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요. 요거 접어두고 현대윤리가 마지막으로 얘기되는 실용주의와 생명 존중 사상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일부러 주위에 실용주의 문제 하나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세 학파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주의가 하나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주의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요것에 관한 것도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고요. 이것에 관한 것도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의외로 이 파트 굉장히 쉬울 거다 간과하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만점을 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느 한 파트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집중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죠. 실용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자, 수능 특강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또 핵심만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구적 실용주의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도구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뭘까?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유용한 성질의 것.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경험적인 결과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인 윤리설, 결과 중시의 윤리설에 들어갈 텐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실용주의가 보는 세계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어떨까요? 항상 변화하는 거죠. 변화, 진보한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윤리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 푸는데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그 맥락을 잡아두시면 언제나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개선주의적인 세계관이다라는 단어가 생소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실용주의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관점은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맥락만 잘 잡고 있으면 문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도구, 유용, 변화, 진보라는 세세한 맥락들도 다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실 때 지문에서 주의를 빨리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큰 맥락에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실용주의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생명 존중 사상으로 넘어가죠. 이 중에서 슈바이처와 간디에 대해서 교과서에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더 문제 나왔던 것은 슈바이처라는 학자죠. 그래서 이들이 중시했던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신비,
존엄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신비스럽고 존엄한 것을 고양시켜 주는 것이 곧 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존중 사상에서 활용됐었던 지문 같은 것을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살고자 하는 생명으로 둘러싸인 생명.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의식을 전환시켜주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 내에서 생명 존중 사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문제가 풀릴 텐데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학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지금까지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나 관점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맥락은 실용주의에서 중요한 것, 생명 존중에서 중요한 것, 가장 크고 중요한 관점을 지금 짚어드리는 겁니다. 세계윤리 마지막 가도 되겠죠? 세계윤리 싱어와 킹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노이의 탑 기억하실 거고요. 세계윤리 선언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로 활용이 됐을 때 어떤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짚어두시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서구의 과학을 중시하는 관점 혹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관점들이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과 진리관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류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의식을 전환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크게 보면 세계윤리가 갖고 있는 이런 관점과 생명존중 사상이 갖고 있는 관점이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세계윤리에서 전체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세계 내의 모든 존재, 이 모든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 흙 이런 존재들도 우리가 윤리적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얘기를 빼놓고 본다면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떠나서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점은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윤리 생명 존중 사상과 아울러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쇼펜하우어가 생의 맹목적 의지를 가진 모든 생명 가진 존재에 대해서 갖게 되는 동정과 연민, 더 확장해서 배려의 관점, 여기에다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사상,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 또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여러분들이 전체 다 공부를 하고 나시면 선생님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납득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번 확장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 주제가 하나 우리 교재에 실려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개념 이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인데요. 선생님이 지나가는 강의에서도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됐어요. 이미 다 복습이 된 친구들이 있겠지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지금 현대의 윤리까지 왔어요. 서양의 현대윤리. 그러면 이 서양 사상이 두 가지 큰 줄기에 의해서 나뉘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 중에서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입니다. 이번 6월 모평에서도 나왔었죠?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대비 구도를 아셔야 되는 거였죠?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윤리적인 문제 상황,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옳은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두 줄기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의무론적 윤리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이 의무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했을 때
그것은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목적론적 윤리설 같은 경우에 이래요. 너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거야. 그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 선택해. 그게 옳아라고 하는 것이 목적론적 윤리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목적으로는 대개 이런 게 있겠죠. 행복, 쾌락 이런 것들이요.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결과 여부에 따라서 실현시켜 준다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목적론적 윤리설. 아니다. 결과가 아니라 의무와 동기 자체가 중요하다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대표적인 두 윤리 사상에서 나오는 비판점, 이들에 대한 비판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무론적 윤리설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그 도덕 법칙, 의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냐? 라는 의문,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반면에 목적론적 윤리설에 대한 비판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목적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랬는데 그런 객관적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합의하고 도출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해서 그걸 실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다 선이라고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수단이든 다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두 학파에 대해 선생님이 딱딱 하나씩만 적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하나만 더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 맥락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요. 이성과 사유를 중시하는 학파와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학파라는 두 줄기로 또 나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실현시켜줬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죠. 반면에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동기나 의무를 중시하는 학파는 대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도덕 법칙, 동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띠고 있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성, 절대성입니다. 반면에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는 시대와 상황과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상대주의로 갑니다. 맞나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자, 그럼 계보로 한번 써봐요. 여기에 들어가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오케이. 그 다음 스토아 학파. 그리고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맞죠? 그 다음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학파에는 비교를 해보면 소피스트. 그리고 에피크로스. 그 다음 누가 들어갈까요? 베이컨, 홉스, 휴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오늘 배울 실용주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핵심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서양 윤리를 이 가닥으로 정리해 보시고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다시 아까 얘기했었던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까지 적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아까 실용주의, 생명 존중 사상, 세계윤리 세 가지를 정리해 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만 잡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문제 출제됐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이거 간과하면 안 된다고 했죠?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실게요. 2011학년도 18번 문제입니다. 삶의 목적은 영원히 지속되는 성숙의 과정 속에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단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삶의 목적은 영원히 지속되는 성숙의 과정.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숙하면서 진보되고 개선되어 가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보되고 개선되어 간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주의적인 관점이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자면 진보와 개선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삶은 끊임없이 진보되고 개선되어 간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주의적인 세계관, 이거를 찾아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추해내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누구라고요? 존 주이의 실용주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단서를 더 찾아봐 드려야 되겠죠? 철학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희망에 역행하거나 실망을 안겨준다면 그 철학은 무의미하다. 철학, 지식,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느냐? 인간의 가장 고귀한 희망에 역행하지 않는 것. 즉, 인간의 희망을 달성시켜주는 유용한, 실용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의미가 있다. 즉, 그것이 인간 내면의 힘과 취향에 적합하지 않고 실생활, 노동, 자연과의 대결 등에서 관철될 수 없다면 수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지식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유용하고 실용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은 우리는 진리라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진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상대주의로 갑니다. 이렇게 단서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리 문제입니다. 이 지문 교과서에 나왔느냐? 내가 언제 한번 풀어봤느냐? 아니죠.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켜서 유추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 이게 뒤의 문제인데 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짚어드린 이 단서만으로 문제가 풀릴 것인가 한번 보죠. 1번. 감각적 경험의 측면보다는 연역적 사유의 측면을 중시한다. 틀린 거 보이죠? 연역적 사유는 어디죠? 합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거죠. 감각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실용주의잖아요. 아까 계보를 말씀드렸어요. 이건 당연히 이걸 중시한다고 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과학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고 도구적 가치를 경시하느냐. 선생님 실용주의 맨 처음에 써드린 단어가 뭐였죠? 도구라는 단어였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도구적 가치를 경시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학문의 쓰임새보다는 본질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향한다? 쓰임새는 실용성과 유용성에 관련된 단어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불변적인 가치예요. 그럼 당연히 실용주의에서는 쓰임새를 강조하겠습니까? 본질을 강조하겠습니까? 이걸 더 강조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틀렸고요. 5번 가시면 같은 맥락에서 도덕이나 윤리규범이 지니는 불변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불변이라고 하면 역시나 절대라는 말과 맞닿죠. 존 주이는 절대가 아니라 상대. 틀렸죠. 그럼 다 틀린 거 아시겠죠? 오답의 요소를 보니까 봐요. 감각적, 경험 중시, 그래서 상대주의 실용성, 도구를 강조한다 라는 맥락에서 오답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머지 것들이 존 주이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맞는 거, 그거의 역이죠. 진리는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고 성장한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어때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죠? 지문은 다소 어려웠으나 5가지의 선지의 구도가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면서
나 정답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놓치지 마세요. 18번 문제 풀었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대담 속에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까봐 친절하게 이 말 써줬죠. 세계윤리선언문 작성하신 사상가를 모시겠습니다. 여기에서 킹이라는 거 알 수가 있긴 한데요. 더 읽어봐요. 세계윤리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외계층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착취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성이다, 인종,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이 저개발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장 자체가 킹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윤리선언문에서 이런 언급이 있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배의 정의, 같은 부분에 신경 써야 한다라는 관점에 맥락이 맞닿아 있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의로운 경제 질서와 같은 언급이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언급인데요. 이 문제 푸는 거에도 어느 정도의 룰을 갖추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국가 간에 자유방임적인 경제 질서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유방임으로 가면 자유를 더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쟁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효율성을 더 높여줄 수는 있으나 문제점은 뭘까요? 형평성 있는 경제 모습과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분배 정의를 얘기하는 퀸의 입장과는 역행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빼줘야 돼요. 똑같은 맥락의 선택지가 하나 있는데 찾아보실래요? 뭐죠? 5번이요. 자유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2번과 5번은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빼줘요. 그 다음 3번과 4번을 보세요. 경제개발, 환경보존, 균형. 국가 간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 인정. 좋은 얘기예요. 이 사람도 이걸 가지고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이게 틀린 말이다 라고 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초국적 기업과 저개발 국가, 즉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포커스에서 전혀 벗어난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답변이니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3, 4번은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답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 1번이잖아요. 분배정의, 공평성의 가치, 저개발 국가에게 우리가 신경 써줘야 하는 것, 즉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분배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윤리에 포함시켰으니까 그것을 문제화시킨 겁니다. 정답 1번 돼요. 나머지 오답들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맥락에 맞지 않는 거 빼고 반대 방향 얘기하는 거 빼시면 돼요. 정답 1번. 되셨나요? 이게 바로 지난번 수능 문제 20번 문제였어요. 이렇게 세계윤리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이번에 슈바이처 문제가 나왔습니다. 2007학년도 17번인데요. 이 문제 풀다 보면 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걸 찾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친구도 있는데 제발 그런데 힘쓰지 말아요. 보시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체들은 많은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가 누구겠어요? 인간이죠. 이 얘기는 야 이게 누굴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 라는 거에 목매지 말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왜? 발문을 잘 보세요. 가의 관점을 지닌 사람에 비해 나의 그가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다시 말하면 가와 나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포인트만 잡아내면 나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탈피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문제는 풀려요. 그럼 더 볼게요. 4번. 다른 생명체 또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한 그는
살려고 둘러싸인 생명체에 인간이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주 작은 생명체까지도 해치지 않으려고 항상 주의했고요. 귀한 생명을 함부로 죽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귀한 생명.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다뤘죠. 생명 외경 사상. 근거로 가면 슈바이처긴 한데요.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모기까지도. 모든 생명을, 인간뿐만 아니라 따라서 탈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라는 거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모든 생명체. 맞고요. 그 다음 3, 4, 5번을 볼게요. 다른 생명체를 경외해야 된다. 매력적인 오답지죠. 하지만 앞에 딸려온 걸 봐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인간을 위해, 이건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것이 지닌 효용도에 의해 결정된다. 뭐의 효용도? 인간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효용도겠죠. 활용 가능성이겠죠. 이것도 역시나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3번, 이렇게 해서 3, 4번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걸 오버하는 선택지가 하나씩 꼭 나와요. 인간의 권익보다 다른 생명체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기의 생명조차도 중시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인간이 죽을지언정 모기를 죽일 순 없어라는 관점으로 가겠냐. 인간보다 다른 생명체가 더 중요하다고 가겠냐. 그건 완전히 확장돼서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이런 것이 오답으로 하나씩 구성이 돼요. 3, 4, 5번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2번 무생물까지도 윤리적인 배려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무생물 가면은 무생물 했을 때는 세계 내의 모든 존재와 생명 있는 존재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물, 흙과 같은 것도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세계 윤리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고민했어야 돼요. 다른 건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슈바이처 문제까지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의외로 단독 문제로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의 깡하게 콕 핵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파트 얘기해드렸고요. 오늘 이 세 파트를 하고 있어요. 생명 존중, 실용주의, 세계윤리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단독 문제로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시해야 될 것은 생명 존중 사상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관점을 지문과 선택지에서 찾아내시면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는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한 선택지 하나도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세계윤리 문제가 해결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실용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못 외우겠다라고 한다면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경험주의적인 진리관, 그리고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진리관이 그 실용적이라는 경험의 결과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맥락을 알아두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되셨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수능 실전 문제 들어갑니다. 100쪽에 4번입니다. 다음 주장에 전제되어 있는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것. 우리는 인류를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풀었던 기출문제에서 낯익은 문구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친절하고 관용적으로 대해야 된다. 성, 인종,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봉사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 잘 나와요. 이류 시민으로 취급해선 안 되고 착취해서도 안 되고 남성, 여성 사이에 차별이 있어도 안 돼. 자, 킹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 윤리입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보면요. 민족주의적 가치관은 어때요? 자신의 민족만을 중시하게 된다면 그들의 인종만을 중시하게 될 수도 있고 범위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민족 혹은 인종으로 국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퀸이 얘기하고자 하는 세계 전체가
시민이 되는 것, 혹은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것, 개방적으로 차별적 사고를 버리고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3번. 쉽게 푸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로 타당한 것은, 이제 우리는 배려의 범위가 가장 넓혀진 윤리를 생활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 과거,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 전체의 보존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윤리다. 그리고 세계 전체의 보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나 세계 윤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세로 타당한 걸 골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번, 연고주의. 나와 혈연과 학연으로 맺어진 사람, 범위가 좁아지죠? 국가 정체성, 애국심, 그러면 나의 국가, 범위가 또 좁죠? 나치즘의 전체주의적 사고, 전체주의라는 말 나와서 여기서 혹하진 않겠죠? 나치즘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종을 중시하는 태도, 범위 또 좁죠? 그 다음, 인간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생태 공동체의 삶을 영위한다?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죠? 지금 보면 혈연, 학연, 국가, 인종, 인간 하고 범위가 점점 넘어가긴 하지만 이 지문에서 나오는 세계 윤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 전체의 보존입니다.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전체론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생태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연대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생태 공동체에 인간도 들어가고 다른 생명체, 다른 존재들도 들어간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럼 6번 가도 될까요? 다음은 싱어가 하노이의 탑이라는 게임의 윤리적 세계를 적용한 그림이다. 갑과 의의 주장에 해당되는 범주를 그림에서 찾아 알맞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누구죠? 데카르트. 이렇게만 쓸게요. 윤리란 내가 나 자신에게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외경을 다른 모든 생명의 의지에 대해서도 보이고자 하는 의무감을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지는 의지라는 단어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겠지만 생명, 외경, 사상, 슈바이처.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느 정도 대립되는 구도가 보이죠? 어떻게 찾아볼까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생각하고 그러므로 존재하는 사유의 주체, 보스의 나를 생각하고 있죠.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중시합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인간과 그러한 능력이 없는 다른 자연의 존재는 둘로 나뉘게 될 거고요. 이 둘 중에 더 우월한 관점에 있는 것은 인간이겠죠.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낳게 되는 것이 데카르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갑의 관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인간 중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은 시옷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울롱합니다. 슈바이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죠. 생명 가진 모든 존재. 그래서 지급번 여기다가 을을 써주면 되겠죠. 세계의 모든 존재에는 뭐도 들어간다고요? 생명을 가지지 않은 모든 존재들, 물, 흙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읒, 지읒해서 갑, 을. 정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갈까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 지문이 눈에 익어요. 도덕에서도 본 것 같은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는 리우 선언문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입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형평성보다 중시해야 된다. 경제적 성장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입장도 물론 아니겠죠. 그리고 3번, 인간과 자연을 두 가지 분리된 실체로 봄으로써 이분법적인 자연관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우월한 존재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가면 안 되겠죠? 3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5번을 보면은요, 자연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들의 관계로 간주해야 된다. 이거는 의미 있는 선택지라고 보시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옆으로 잠깐 갈게요. 전통윤리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환원주의 선생님이 전통윤리 파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원주의적인 자연관, 세계관에 들어가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현상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고 일반적인 인과관계 법칙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이성을 통해 재구성된 자연 이런 얘기를 이런 평가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라는 비판을 하기도 해요. 이런 어려운 말들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뭔 얘기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론들. 이렇게 된 이론으로 생명체, 자연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너무 쉽게 설명해 버릴 수 있느냐.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론을 그렇게 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환원주의 관점 5번 선택지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환원주의적인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미는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계 윤리의 문제를 내고자 했을 때 이러한 전통윤리에서 나오는 자연관 서구의 관점에서 문제시되는 자연관을 넣어서 문제로 함께 전통윤리와 어울려서 문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5번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언급은 선생님이 전통윤리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뤄질 것 같아서 이 정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2번하고 4번인데요. 보시면 생태적인 합리성의 범위 내에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2번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유예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니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2번은 생태계를 위해서 인간의 경제 성장을 유예하자. 우선 접어두자 라고 하고 있는 얘기. 이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관점을 좀 더 오버해서 너무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여기서 보시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 성장을 하긴 하되 인간만 잘 되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생태계와 함께 잘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지속적으로 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2번과 4번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둔 관점에서 뭔가 확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지워내시고 4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7번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8번 갑니다. 여기서부터 주제가 좀 바뀌는데요. 보시면 다음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서양 윤리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주제가 좀 새로워졌어요. 선생님 지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포인트는 잘 잡을 수 있게끔 써놨더라고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인생에서의 객관적인 목적이 있는가? 비록 객관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을 써야 하는가? 어떤 수단을 써도 그 결과가 그 목적을 실현시켜 준다면 다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적론적인 윤리설이죠. 목적론적인 윤리설,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 그럼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락 또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쾌락주의. 우리 교과에서 나오는 쾌락주의의 범주에서는 정신적인 쾌락주의 혹은 공리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쾌락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는 1번 들어갈 수 있겠죠. 1번 맞겠네요. 결과를 중시하고 목적을 중시하고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감각적으로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공리주의, 쾌락주의 들어가나요? 1번 맞네요. 그럼 1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건데요.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볼까요? 이성, 이데아, 플라톤. 우선 이성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맞죠?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플라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가 틀렸다. 3번 완전한 행복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인 덕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뭐 아퀴나스, 적어도 그리스도교 윤리 정도까지 가야 나오겠죠? 상관없죠? 4, 5번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알미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진지를 깨달아 가자. 이거 누구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소크라테스. 5번 공동체의 윤리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 누구? 헤겔. 그래서 이게 나머지 선택지를 보니까 각각 다른 학파, 특히나 이성을 중시하는 학자나 학파들을 많이 구성함으로써 목적주의적인 윤리설에 반대되는 것들 오답을 잘 형성해 놨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쉽게 푸셨죠? 그러면 이제 고득점 문제 들어가도 될까요? 이 맥락이 지속됩니다. 가나는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눈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겠는가? 서양 윤리 사상의 계보를 써놨네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합리론, 칸트. 그러면 가본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중시하고 있죠. 맞죠? 이성에 의한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동기나 의무를 가지고 그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진리인지 아닌지 추구하는 그 판단하는 방법에 뭐가 들어갈까요? 연역적인 방법 들어가겠네요. 이런 것까지 유추해낼 수 있나요? 그럼 나번 이 계보로 가면 이들은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 행위의 결과가 내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갖고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겠네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찾아내는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 맞죠? 요거를 다 응용해서 복습을 꼭 해보세요. 두 갈래를. 그럼 1번, 요거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던데 1번, 가는 합리성, 나는 유용성을 중시한다. 가는 합리성, 맞네요. 그러면 2번에서 유용성, 선생님 유용성이라는 단어 항상 말씀드렸는데 유용성 하면 존듀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공부하지 마시고 유용한 결과라는 거죠. 행위의 결과, 그 경험한 결과가 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을 달성시켜줬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든 쾌락이든 삶의 개선이든.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다 적절히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1번 맞네요, 그러면. 나머지 틀린 거 찾아보면 되겠죠? 2번, 성악설과 성선설은 이 두 갈래로 전혀 말할 수 있는 맥락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개인의 자유, 공동체도 이 맥락이 전혀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 과감히 빼세요. 4번,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어딜까요? 나번. 절대론적 진리관의 입장이 강한 건 어딜까요? 이성, 합리성. 동기 의무는 시대 상황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겠죠? 반면에
감각적 경험의 결과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윤리설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절대론적 진리관의 입장에 있는 것은 가번. 맞죠? 그래서 정답 1번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넘어가도 될까요? 이것도 하나하나 따지는 문제더라고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양윤리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이성과 사유의 측면 중시하느냐, 감각과 경험의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고, 목적론적 윤리설은 목적이 내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느냐의 결과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1번 선택지부터 풀어볼게요. 기억은 니은에 비하여 진리 인식에 대한 회의주의적인 입장이 강하다라고 했는데요. 회의주의, 진리 인식에 대한 회의주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소피스트 중에서 고르기아스, 그리고 휴미 갖고 있었던 회의주의적인 관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더 여기에 들어가기 쉬울까요? 기억과 니은 중에서 오히려 니은이 여기에 더 들어가기 쉽겠죠. 그럼 1번 틀렸네요. 2번 연역적 사고방식을 중시한다는 이성과 사유를 중시하는 기억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라고 설명해 줘야 되니까 두 가지 다 틀렸고 3, 4, 5번 갈게요. 디귿은1에 비하여 결과주의적인 요소를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결과를 강조하는 것은 리을이겠죠. 맞죠? 틀렸어요. 4번.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를 중시한다. 실적주의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실적이라는 건 뭘 중시하는 거?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결과를 중시하는 거. 리을은 맞죠? 5번 왜 틀렸나 볼까요? 유리적 성격에 있어서 기억보다는 니은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건 짝을 잘못 지은 거죠. 기억과 디귿, 니은과 리을의 연계성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옳은 자세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실제적인 기사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산림을 훼손했대요. 그런데 왜 산림을 훼손하게 됐느냐? 지역 주민들이 식량 난방, 경제수단 등 생존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 있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생태계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갈까요? 탈인간 중심에 관련된 걸 선택지 찾으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기억. 슈바이처의 윤리사상. 생명, 외경. 여기에서의 생명은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맞죠? 기억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노이의 탑에서 전체론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싱어의 세계 윤리.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벗어나는 거죠. 기억 디귿. 맞죠? 니은번 봐요. 베이컨과 데카르트. 이 사람은 합리론이고 이 사람은 경험론이에요. 줄기로 보면 다른 줄기에 있지만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렇지 않은 자연과 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어떤 자연관? 이분법적인 자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낳게 되는 오히려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니은 빼줘야 하고요. 자연을 소비하는 상품으로 간주해요. 그럼 계속 쓸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니은과 리을은 공통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만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한번 잘 복습해보고 개념 정리, 기출문제, 그리고 활용, 교재 문제까지 다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서양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뤄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서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과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